저는 뭐 연성수 대표님 같은 이제 문화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연 대표님이 이상한 길로 이제 가셔가지고 의아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같이 인연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이 시급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어떤 그런 일들 가장 올곧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동참하게 됐고요. 예, 그래도 좀 세상은 좀 조금 뭐랄까 좀 재미있게 의미 있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뭐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귀촌 예술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광대라든지 이게 다 같은 한 뿌리이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움직임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범국가적으로 좀 이영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장벽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직전민주연대가 좀 앞장서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래로는 제가 살고 있는 이런 같은 자그마한 읍면동에도 좀 민주적인 그런 바람이 좀 불어서 지방자치 또는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이 좀 실현되는 그 밑거름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대호 선생님은 판소리 창작 판소리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술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자, 정의원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정의원입니다. 예, 뭐 세상이 하도 뒤숭숭해서 좀 두음불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참 87년 이 6월 항쟁과 7, 8월 대투쟁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 한계가 이제 바닥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그래도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개척하는 이 곳인 줄 알고 그래 같이 배우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원 선생님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노동 쪽 문제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자, 이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이덕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덕 선생님은 촛불혁명 직후에 국민참여 개헌 헌법 만들 때 같이 활동했던 아주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김강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강훈이라고 합니다. 예. 조그만하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홍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총회 자리가 뜻깊고 성과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직 집에 가기 전이고 또 이동 중일 예정이어서 부득불 죄송하게 좀 주로 듣기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라도 다들 건강 아끼시고요. 참 좋은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격주했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53년생이고 서울 은평에 사는 유병화입니다. 여기
윤성수 선생님이나 노세극 선생님, 다른 홍보위원회 선생님들은 이영기 선생님으로 해서 다 잘 알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오늘 이 총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맞이해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민주주의와 또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새 시대를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고자 나서고 있는 유병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병호 선생님은 통일운동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몸으로 뛰시는 분이세요. 자, 홍두준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 문경에 살고 있는 홍두준입니다. 제가 신입이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뜻깊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홍두 선생님은 지방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저희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선생님은 꼭 다 꺼내셨네. 도영인 선생님. 도영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남양주 별내에 살고 있고요. 지금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비록 가상 공동체이지만서도 공동체다운 그런 그 만남이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그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같이 성장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SNS 위원장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저는 그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운동 차원에서는 좀 전에 도영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소수만의 운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분들, 세대와 어떤 지역을 아울러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제일 좋은 수단이 뭐 어찌 보면은 이 인터넷을 통한 뭐 가상의 공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적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또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만들어서 계속 오랫동안 소통할 수 있기를 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장님은 운영위원 중에 나이가 제일 젊으셔가지고 이번에 청년 우대 정책위에서 공동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많은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네, 그다음에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밀어주시면 잘하실 거예요. 신정 선생님. 신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해야 되죠? 인사만 하시면 돼요. 네네. 새해 인사.
네, 연선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직접 민주주의, 새로운 신세계, 제가 모르는 건 다 신세계거든요. 새로운 분야를 이제 잘 알려주시고, 이제 잘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절. 네. 신종 선생님이 온라인 교육할 때마다 아주 참신한 질문을 계속하세요. 올해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홍구 선생님. 강홍구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강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 공통어라고 하는 에스페란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 우체국 노조 쪽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크게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연성수 대표님으로 인해서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크게 뭐 이렇게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훈 선생님. 김광훈 선생님. 네, 아까 소개. 네. 네. 소개하셨나요? 네네, 아까 소개하셨습니다. 기가 전이어가지고 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아까 소개하셨구나. 예. 국목 선생님. 네. 예,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번에 결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전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는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연성수 선생님하고 인연은 저희 군 피해 유족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위해서 연성수 선생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직접 민주주의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만큼 여력도 없었고 그런데 연성수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결석 않고 잘 참석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복 선생님은 이번에 사단법인 두레생활문화원 이사를 맡으셔가지고 군 피해자들 가족들하고 그분들께 좀 참신한 교육을 하는데 애써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장석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사법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석입니다. 우리 한 4년 동안 촛불정부 들어와서 사법개혁을 한다고 우리가 주구장창 외쳐왔는데 변한 것은 별무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직접 나서서 사법 주권을 쟁취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국민의 손으로 법원장도 뽑고 검사장도 뽑고 경찰서장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한번 뽑아서 사법 주권을 쟁취하자. 올 한 해는 이러한 운동 방향으로 가지고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장석 대표님은 우리 중에서 유일한 공무원 출신이세요. 경찰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해고당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복직하시면 좋은 활동을 또 하실 거예요.
자, 인사말 못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셨나요? 노세욱 대표님이 안 하셨습니다. 노세혁 대표님. 노세혁 대표님. 등잔밑이 어둡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안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연 대표님 만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왜 진작 과거에 그 민주화를 주장했던 세력들이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게 참 의아했어요. 그랬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강령 논의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그 강령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진보 정당 왜 이 주장 안 했을까 하고 이제 왜냐면 그때는 이게 강조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있었더라고.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그런 이제 문구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 중요성을 이제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만시지탄인데, 이 직접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국민이 대다수가 되면 저는 한국 사회가 확실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소수지만 앞으로 1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 되면은 우리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를 뭐 한 바퀴 인간 뛰기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서울, 부산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간 뛰기도 할 수 있고, 직접 민주주의 박람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직접 민주주의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가 한번 줄기차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런 좀 좋은 판을 좀 한번 깔아놓고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좀 이렇게 가야 이렇게 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이 더 이제 좋은 삶,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세혁 대표는 이번에 조직교육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조직 홍보위원장, 말씀대로 1000명 이상 모으실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 입장하신 선생님이 2분 계십니다. 그래서 네, 2분도 인사를 좀 하도록 배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개인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니까 사회 통합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평등과 사회 통합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긋나고 있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 통합과 불평등 심화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조아훈입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고향 파주 응사단의 조아훈입니다. 근데 제가 몸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아프신 것 같으네. 2월 13일 날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오늘 회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해도 들어놔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기인데 요즘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표님 기운 내시고요. 예, 힘내시고 네, 건강하세요.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예.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부 10년 덕담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부로 넘어가서 강령 개정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령이라는 게 거창한데 그런 거창한 강령이 아니고 직접민주연대가 나아갈 길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넓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하게 된 동기는 얼마 전에 모임에 나갔다가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얘기를 들었어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강령이 있는데 아주 자세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 문제는 어떻게 하고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고 노동 문제는 어떻게 하고 뭐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사회는 어떤 사회고 이게 설명이 상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여러 나라 강령을 봤지만 그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쭉 검토해 보면서 직접민주연대도 직접민주가 나아갈 길을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우리끼리 만드는 게 아니라 회원들과 여러 번의 그 토론을 거쳐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그 강령 개정에 관해서 추진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지를 모아서 나아갈까 싶어요. 그래서 강령 추진 계획 설명은 제가 직접민주연대 지향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현기 교육위원장께서 강령 집단과 관련 부연 설명을 하시고 그 노세욱 조직홍보위원장이 올해 핵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이 다원주의와 직접민주 정치인데요. 제가 2007년 12월에 쓴 걸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그 대선 정국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한번 옮겨봤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희한한 대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회, 도덕성과 경제 능력을 별개로 보는 사회, 사생활과 공직생활은 별개다.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과 그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글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대선 전국에서 벌어지는 그 마타도, 흑색 선전, 그리고 이 그 양당 후보가 갖고 있는 격려 이런 거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후보를 뽑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보니까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명박이 당선됐어요. 근데 이명박이 그 이후로 보면은 다스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감옥 갔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를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이 범죄자들을 뽑는 희한한 현상, 이런 현상이 2007년도에 있었다는 걸 이번에 발견하면서 2025년 대선도 이거랑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렇게 툭 떨어진 건가? 어떤 사회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데 대한 그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한번 쭉 그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2007년이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이명박 되자마자 그 리먼 브라더스인가 그 사건 터지죠. 그 사건이 2007년부터 시작돼서 소위 이 사회에서 말하는 은행도 못 믿을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건데 그 근대사회가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초해서 그 근대사회를 발전시켜 나왔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성과 합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근대 그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초한 거대 담론이 깨지고 자잘한 담론들이 우죽순경으로 생겨나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합종 연행하는 이 사회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대중들은 실망해가지고 대중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근대 이후 사회인데, 근대 이후 사회는 절대적인 가치 체계는 세울 수 없고 사람을 다중 인격체로 봐서 뭐 범죄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시용의 관계를 맺는 사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도덕성이 있냐, 깨끗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쁜 짓 하고 돈을 막 해먹고 범죄를 했다고 치더라도 나한테 필요하면 그 사람을 뽑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 사회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돼서 이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초한 근대 사회를 믿을 수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게 다원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그럼 다원주의면 이게 뭔가 하나로 안 모아지잖아요. 안 모아지고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근대사회 정치 시스템이 안 맞는 거죠. 근대사회 정치 시스템들은 그 대통령제, 양당제 이런 거 돼가지고 위서부터 아래 내려 꽂는 그런 그 강력한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지 않고 다양한 그 다원주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제가 양당제, 다당제로 바뀌어야 되고 직접민주제가 등장을 해서 양당 독식 대의제를 개혁해야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용을 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다당제를 실시하지 못했고 직접민주 양독제를 깨지 못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지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다행히도 이 이후에 다당제로 빨리 전환했고 서구는 직접민주제를 도입을 해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를 도입을 해서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 맞게끔 나름대로 변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전혀 진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를 보니까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가치가 이런 말이 나와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공부가 시대를 얘기하면서 국민 참여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노무현 시대 그 정치 캐치프레이즈에서 노무현 시대 때부터 국민 참여 정치 했다고 아주 크게 선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노무현 시대 때 국민 참여 정치를 뜯어놓고 보면 양당제 그대로 존속돼 있었고 다당제를 번을 못한 거죠. 직접민주제 시도도 못 해봤죠. 그래서 그 다음 선거 때 지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촛불 시민이 꿈꾼 나라인데 문재인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 대정권이 지난 4년을 보면 다당제와 직접민주제는 도입되지 않았죠. 다당제를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 촛불 시민들이 애써서 그걸 밀어붙여 봐가지고 그 작년인가 비례연동제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유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냥 요거 쫄딱 말아먹었죠. 그 직접민주제는 국민소환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국민소환제를 그 지난번 총선에서 그 제일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한마디도 진행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이 다당제와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과거 양당제 시스템 그리고 대의제 시스템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 사회에서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틀을 짜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번 2022년 대선에 와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 거라고 봐져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결과 2022년 한국 사회를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 사회는 현재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어요. 그리고 진영 싸움이 심해져 가지고 이 다원적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원적 포퓰리즘에 판을 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래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 고생, 어느 정치들에게 뭘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정치적 냉소주의가 이 발달해서 극단적인 다원주의가 가지고 각자 내가 우선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부터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이 각자 도생의 극치는 어디까지가 있냐면,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주식, 비트코인 이런데 몰빵하면서 거기라도 뭐 어떻게 해봐가지고 나라도 좀 탈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사 이후에 이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실종 위기에 처한 게 현재 한국 사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선을 보면은 이 대선이 이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김건희 사건, 그 다음에 이름도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 것 같아. 윤석열이 하고 있는 정치 공작, 이게 증거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폭로가 돼서 사람들이 전혀 안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게 대의명분이나 이게 진실이냐, 그리고 정의냐, 자유냐, 민주냐, 이런 것보다는 워낙 지쳐가지고 나라도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자그마한 꼬투리가 좀 어느 놈이 끄집어낼까, 여기에 관심이 쏠려서 그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여기 돌아가면은 우리가 촛불혁명 때 다 같이 외쳤던 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 나라는 민생복지 시원이 안 돼서 먹고 자고 일하고 애 낳고 병원하는데 걱정 나라를 우리 꿈꾸었는데, 그런 나라는 전혀 못 만들어냈지 않느냐. 근데 그 원인이 어딨냐? 그 원인은 이 양당 독식 대제가 다 해먹어서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게 직접민주 정치 제도로 국민의 뜻을 거두는 공무원들을 견인 견제 통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야지만 뭔가 바뀌겠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밀어주면서 딱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먹고 자고 일하고 애 낳고 병원 걱정 없는 나라, 민생복지 국가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하고, 그 민생복지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여의도 정치만 갖고 안 되니까 이번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민주 정치 제도와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다 보듯이 진행된 게 별로 없고, 그 결과로서는 국민들이 이런 실망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믿을 자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놈이 어떤 놈이든 관계없이 조그만 만큼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놈이면 그런 놈을 찍겠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참고로 보실 텐데,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2020년 10월 27일 김호기 교수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야만 뭐가 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 옳다는 극단적 다원주의 이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극단적 다원주의 경향은
토론회 기반의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민주주의가 위협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현재 극단적 다원주의로 가는 경향을 우리가 어떻게 좀 막아봐야 되겠다. 그걸 막으려고 치면 이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이전적인 바탕이라는 걸 상기해서 어느 사회든 개인마다 생각 다룰 수 있다. 사회 문제에 관해서 설득 진화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늘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또는 우리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단지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그 다원적 민주주의 이 생각을 활성화되겠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니까 관심 있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대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 등 정치 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직접민주운동을 이제는 좀 더 벗어나서 경제, 사회, 문화, 일상정치 전 영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문화운동 하다가 정치 구조가 안 바뀌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치운동으로 뛰어들었는데 정치운동을 한 10년쯤 해본 결과 이 정치운동만 가지고는 이 파편화되어 있는 다원화되어 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치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집중민주운동을 경제, 사회, 문화, 일상, 생활, 정치 전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정치적 문화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 선거 스트레스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 심장에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상동맥이 3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스턴트 수술을 무려 3개나 했어요. 이게 말을 오래 하면 자꾸 말이 꼬여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들으신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견 있으면 의견 내용 말씀해 주시기 어디다 바랍니다. 올려놓으셨습니까? 예? 이 내용 방금 발제하신 내용 텔레그램에다 올려놓으셨어요? 아니 텔레그램에 오늘 끝나고 올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예. 예, 그럼 이거는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영기 교육위원장님 네. 강령 집담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감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들었던 그 지혜의 말씀 중에서 그 연성수 대표님의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직접민주주의연대가 제2기 직접민주주의연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초기에 여기 1월 원래 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그 개인의 지향점과 조직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일치할 때 소위 비전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그 역동성이 생기고 확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 1기는 이제 여러 관심 있는 인사들, 단체들이 연합 또 연대했다고 보면 지금부터는 눈사람으로 비유하면 그 코어, 여기 처음만 단단하게 잘 뭉치면 그 다음 불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조직 운영의 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제2기를 시작하는 힘찬 출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두 분, 노동진 감사님하고 그 다음 노세극 조직홍보위원장님이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방대한 주제여서요. 서두르지 않고 최소한 한 1년 걸리더라도 컨센서스 방식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만드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두 분 발제안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먼저 노동진 감사님의 발제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문상이 있어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연대 강령안 아직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아마 다음 달이든지 적당한 총의 시점에 사전 공지하고 사전 숙지한 상태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냥 쭉 한번 큰 글씨니까요. 네, 잠깐 한번 그냥 보시죠. 여러 영역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교육까지요. 네. 그 다음 노세극 조직 홍보위원장님이 만든 발제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령에 담을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한번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 강령안. 그래서 민중이 주인되는 참된 민주주의 세상을 향하여 네, 민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네요. 참여와 해방. 그래서 전문이 쭉 있고요. 그 다음 집단민주주의 연대는 우리의 가치와 지향에 동의한 모든 세력의 문호를 개방하고 콩큰 단결을 실현한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가슴에 탔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 민생 중심의 경제체제 실현. 자주적 민족 공동체. 노동 존중 사회. 지속 가능한 농업. 기후 문제도 언급을 하셨네요. 네. 연대와 참여, 복지 공동체. 무상의료. 경쟁교육에서 완전한 교육.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실현. 문화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하고, 네, 15분에 도저히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주제여서요.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세극 위원장님 올해의 핵심 사업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노세극 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 대표님. 네, 제가 어떻게 화면을 올릴까요? 공유할까요? 여 대표님이 잠깐만요. 네, 올리셔도 되고 제가 올려도 되고요.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노 위원장님. 네. 우리가 직접민주연대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민주연대 비전,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의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단순하게 몇 가지 입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를 직접민주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민주에서 느끼는 바들을, 특히 생활 속 느끼는 바들을 그걸 열심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은 제가 보기에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오 대표님? 오 대표님? 제가 저기 PPT로 간단하게 작성한 거 한번 올려주시고요. 제가 올릴까요? 네. 우리가 이 강령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좀 공리공론으로 될 수 있고 성과 없이 끝날 수 있어서
뭐 그런 어떤 보다는 올해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이걸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1월 8일 날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잠깐 제가 좀 몇 가지 첨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숙지를 좀 해보자는 건데요. 이제 총회 때 이제 그냥 사실 넘어간 부분도 좀 있었어요. 시간적인 뭐 제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접민주연대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 5가지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를 실행하겠다. 직접민주제의 핵심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소환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 이까지는 직접민주주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전과 달라진 게, 그전에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신체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가중처벌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좀 제대로 질 것을, 그럼 만약에 잘못하면은 엄격하게 우리가 그 벌을 내리고 잘하면 이제 뭐 포상을 하고 좀 그렇게 좀 하자.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도 하거든요. 그걸 넣었는데 그 대신에 사법 영역에서 민주화, 그래서 국민 배신 문제와 공선제, 그러니까 사법 영역이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권력기관인데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 판사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쪽에 이걸 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 선출직으로 만들고 그 장은 재판도 배심 문제를 확대하자. 이게 5대 3 목표다. 이제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숙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민주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우리가 전령 전파자가 돼보자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기죠. 그래서 올해 10대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전에 1월 8일 날 하나가 빠졌었어요, 사실. 10가지였는데 하나 빠졌는데, 그게 이제, 누락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다시 봅시다. 첫 번째 직접민주를 내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연대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국민입법단이 있는데, 우리부터 먼저 직접민주주의를 참 잘해보자,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 모임도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그런 총회 시스템으로 좀 해보자 해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부터 이걸 좀 직접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잘 운영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또 영역에 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하려면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편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투표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보자는 거예요. 자, 다음. 예, 두 번째는 이제 국민입법단이라고 우리 직접민주연대의 뭐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직접민주연대로 바로 들어오기가 좀 뭐한 분들은 우리가 국민입법단,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국민입법단 그래서 를 이제 10,000원 정도 이제 가입비를 내고 이제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해서 직접민주연대로 다시 이제 또 가입시키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입법단은 올해 한 1,000명 규모로 발전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한 1만 명 정도로 되면은 우리가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좀 발언권도 좀 높아지겠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무시 못할 그런 세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 그래서 국민입법단 산하에 이제 뭐 위원회가 있잖아요. 홍보위원회 같은 경우도 직접민주연대 위원회를 겸하는 이중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어떤 국민입법단을 우리가 직접민주연대 외연을 확장하는 핵심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선거. 이제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는 건데, 대선에서 우리가 원래는 100대 개혁 입법과제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토론하고 있는데 한 20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대선 공간에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차기 정부가 이런 정책은 반드시 이제 과제로 설정하고 자신들의 임무로 해서 이걸 구현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주장해 보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대선 공간에서 이 대의제의 한계, 지금 선거 아까도 뭐 여러 얘기 나왔지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지금 이게 과연 민주적인 것인가? 이게 그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그 말에 좀 합당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 거의 뭐 진흙탕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참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우리가 좀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장점을 좀 홍보해 보자는 거죠. 자, 네 번째. 이게 지난번 빠졌던 건데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 직접 민주주의 운동의 어떤 뭐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고 교류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는 거죠. 그 SNS 이재용 위원장님이 이제 그걸 이제 개편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연대도 하고 여기에서 뭐 온라인 시위 같은 거 해서 주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좀 그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그 플랫폼 기능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이걸 직접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의 어떤 거점, 뭐 메카라면 좀 그렇고 거점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다음. 그리고 이제 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이제 위원회도 더 신설됐습니다. 뭐 예술위원회, 생활경제위원회, 뭐 지금 여기 좀 빠졌는데 하여간 교육위원회는 이제 교육홍보위원회가 분화된 거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좀 활성화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둘의 생활문화원 아까 말씀 있었죠. 둘의 생활문화원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정치 영역으로만 우리가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교육 사업이나 경제, 사회 문화 사업으로 직접 민주주의 운동 확대하는데 이 둘의 생활문화원을 이걸 하나의 유관 단체로 해서 이걸 좀 활용해 보자.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이니까 직접 민주연대는 지금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거든요. 근데 둘의 생활문화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훨씬 이제 뭐 공신력이랄까 이게 뭐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좀 유리한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보자는 거죠. 다음. 그리고 이제 강령 이제 우리 운동의 목표와 비전을 이제 분명히 이제 하는 그런 강령을 올해 한번 만들어 보자. 회원들의 총의를 결집해서 집단 지성으로 제정해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직접 민주주의 운동하는 뭐 그룹들이 국내에도 몇 군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데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좀 힘이 좀 있어야겠죠. 제대로 연대하려면은. 그래서 같이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사나 단체들과 교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연대성을 높여보자. 그리고 9번째, 그리고 그 대선이 끝나면 개헌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도 했는데 뭐 자꾸 권력 구조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국민 발안제라든가 뭐 소환제라 이런 이제 직접 민주적인 내용인데 그런 건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헌의 핵심 조항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재정의 안정화심. 그래서 이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도록 하고 월 10,000원씩 직접민주연대 회원들은 그리고 이제 연회비는 뭐 10만 원 한 번에 낼 때는 그래서 1월, 2월, 3월까지 10만 원을 이제 뭐 연말보다는 그 안에 좀 내주십사 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올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3월까지 3만 원을 냈다 이러면은 한 7만 원만 내면 된다. 그 뒤로 그냥 안 그러면 그냥 10,000원씩만
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근자나 반상근자가 없어가지고 이 실무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근자 반상근자 있으면 연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서류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원활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재정과 관계되는 거라서 재정력이 좀 담보되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 이상 그 10가지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이제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숙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사업하는데 제가 이제 뭐 실천 지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제출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좀 논의해서 이게 좀 채택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네, 1. 하나,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도록 늘 학습하고 연구한다. 2. 우리는 학습한 내용을 선정 교육하는 일꾼이 된다. 3. 우리는 조직을 통해서 성장하고 보다 정확하게 되며 힘을 갖게 되므로 조직하에 매진한다. 4. 우리는 각자 처한 조건에 맞게 직장 또는 지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5. 우리는 성찰을 생활화하며 서로 도우며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직접 민주주의 연대라고 해야겠네요. 마지막에 직접 민주주의 연대를.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좀 개인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성찰을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명상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항상 명상을 하고 자기 성찰을 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일단 자기 자신을 좀 발전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 직접민주주의 회원들끼리 서로 도우며 협력하자, 협동하는 풍토를 가지고 그리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세혁 위원장님하고 이현규 위원장님 밝게 해주셨는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요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이 있어요. 예. 아까 그 노세욱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중에 그 국민 그 투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개헌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바꾼다는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국민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 국민 개헌은 저희가 만들어 온 국민 개헌안이 있어요. 그거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 끝나고 나서 한 1년간에 걸쳐가지고 국민들하고 다 토론을 해서 그 장문의 개헌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현행헌법, 대통령 발의안, 국민개헌안 3개를 비교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다시 확장시키는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한 5분간 잠깐 쉬었다가 5분 뒤에 다시 모여서 하죠. 괜찮겠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이 45분이니까 5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행동 강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새기고 직접 이렇게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도록 늘 학습하고 연구한다.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학습한 내용을 선정 교육하는 일꾼이 된다. 공부한 내용을 그렇게 선정 교육하고, 선정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직을 통해 성장하고 보다 정확하게 되며 힘을 갖게 되므로 조직하에 매진한다.
또 우리는 각자 처한 조건에 맞게 직장 또는 지역에서 직접 민주를 실천한다. 자기가 속한 어디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서도 하면 되겠습니다. 또 가정이나 또 우리는 성찰을 생활하며 서로 도우며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래서 늘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명상을 생활하면서 자기 발전을 하면서 또 우리 회원 간에는 서로 돕고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직접 민주연대라는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대선 주권자 공약 캠페인하고 그 직접민주연대 회원 실천 지침 두 가지를 회원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열심히 실천하고 다음 2차 회원총회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선생님 건강 잘 챙기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